안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어?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기능사 수업을 할 건데요. 교재들은 다 받으셨죠? 네. 생각보다 쌤들이 많아지셨네. 적을 줄 알았는데. 책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만든 책이라서 신경을 좀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 이 책의 단점이 뭐냐면 뒤에 풀이를 안 달았어요, 일부러. 그래서 풀이는 지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어서 풀이가 완료되는 대로 올려드릴 거예요. 한 반 정도 작업이 끝났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풀이를 안 보셨으면 해. 풀이를 자꾸 봐버릇하면 이게 푸는 문제들인데 쌤들이 푸는 능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풀이 보는 능력만 커지더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보시고 수업하는 걸로 해결을 좀 해주시고요. 정 안 되시면 그럴 때만 풀이 보시는 걸로. 자, 쌤들 아시겠지만 전기 기능사라고 하는 녀석은 총 출제되는 문항수가 60개가 나오겠죠. 60개가 나와서 여기서 몇 점을 맞으셔야 되냐면 점수로 하지 않을게요. 개수로 할게요. 36개만 맞춰주시면 합격이 되는 거지. 36개 맞출 건데 과목은 3개예요. 전기 이론, 그쵸, 전기 기기, 전기 공사. 사실 이 공사라는 건 좀 포괄적인 의미예요. 설비 기술 기준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법규입니다. 법규. 그래서 3개 중에서 항상 해보면 우리 쌤들이 좋아라 하는 과목이 하나가 꼭 나와. 얘 공사. 근데 불행한 건 3과목이 동일하게 20문항씩 나온다는 거죠. 20개씩 나와서 60개 만점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 쌤들이 암만 편하고 잘하는 공사라고 해도 20개를 다 못 맞추신다는 거야. 그래서 꽈락이 없기 때문에 뭐 얘를 다 못 맞추고 얘를 다 못 맞춰도 2과목 다 맞춰서 40개면 합격이긴 해요. 기사나 산업기사처럼 꽈락이란 제도가 없어. 근데 문제는 기기나 이론은 산수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산수 공부를 조금 하실 수밖에 없어요. 산수가 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계산기를 하나 구입하시면 돼요. 계산기 갖고 계시는 쌤 계세요? 있으시면 갖고 오셔. 날마다 갖고 오는 거야. 어차피 이론은 제가 할 수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계산기를 많이 쓸 거거든. 그럼 오늘 혹시 갖고 오신 쌤? 2분, 3분, 4분 정도? 자, 계산기 없으신 분들은요, 어차피 사셔야 되는 거니까 제일 저렴한 거 하나만 안내해 드릴게요. FX570ES라고 하는 카 모사 거 있어요. 카시오 제품 거 있는데 동영상 찍어서 다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요거 사시면 돼. 요게 제일 싸고 쓰기 제일 편하실 거예요. 혹시 MS 버전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좀 힘들어. 사용하시기가 번거롭습니다. 가장 편리한 게 쟤예요. 자, 그러면 책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책 보시면은 목차가요 총 7장으로 구성을 시켜놨어요. 여태까지 안 했던 짓을 하나 했는데 1장에 보시면 전기수학이라는 거 하나 들어가 있죠. 4페이지부터 나오는 거. 그죠? 원래 어떤 책에도 수학을 넣어드린 적이 없었다고 그냥 설명만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다르게 수학을 이미 넣어드려 버렸어.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요 수학이라는 거 잠깐만 한번 구경하고 잘 쫓아오시면 오늘 하루를 끝낼 거고 못 쫓아오시면 내일도 조금 더 건드릴 거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할게요. 오랜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그래서 쌤들 그 수학이라고 하는 거 먼저 잠깐 보도록 하죠.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전기수학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는데 이 전기수학이라고 해서요 이 수학이라는 글자 때문에 쌤들이 되게 많은 걸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시면 못 따 자격증. 많은 거 할 거 없고요. 쉽게 알려드릴게. 분수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없어요? 들어봤을 거요, 그죠? 지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지수, 분수 이런 거 하시는 거야. 요거 가지고 이제 할 게 뭐 있냐면 뭐 방정식, 조금 깊게 가면 삼각함수, 조금 더 깊게 가면 행렬, 뭐 조금 더 깊게 가면 미분, 조금 더 깊게 가면 적분 이렇게 하는 건데 저걸 쌤들한테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수준으로 공부를 하세요라고 하면 미친놈이에요. 그렇게 안 해. 전기기사 시험, 즉 전기기능사에 나올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4페이지에 보시면 분수라는 거 나와 있는데 이미 쌤들이 다 아는 거예요. 요 분수라고 하는 녀석의 모양이 요런 짝대기 하나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걸 분모라 하고 위에 있는 걸 분자라고 한다라는 거 정도는 누구나 아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a분의 2다라고 하면 a가 분모인 거고 2가 분자라는 건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혹 가다가 모르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분의 2라고 하는 녀석이 분모가 1이고 분자가 2니까 얘는 그냥 숫자로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2 이런 거. 이런 것만 알면 돼. 이런 것만. 그럼 만약 하나 2분의 2다 이렇게 했으면 분모가 2고 분자가 2래요. 이럴 때도 2인가? 그죠? 이럴 땐 1이야. 그냥 지금 볼 건 뭐냐면 밑에가 1, 분모가 1이면 위에 나와 있는 숫자랑 무조건 같아야 돼. 위아래가 같으면 어떤 형태가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얼마? 1이 된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시는 거야. 그래서 문자로 나와도 똑같아요. a분의 a 이러면 얼마일까요? a? 1이 돼야지. 1. 위아래 같으면 무조건 1. 위아래 같으면 무조건 1이고 이러면 1분의 a 이러면 얘가 a. 그러니까 밑에가 1인 녀석이냐 위아래가 같은 거냐 이게 헷갈리신다고.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 이게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고 요거 알면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면 돼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거 뭐 사칙연산이라고 하는데 그냥 바로 해드릴게요. 숫자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 밑에가 2하고 2라고 4라고 하지 마시고 2 그대로 쓰시고 얘네 둘 더해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2. 그러니 위아래 같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수식의 덧셈이라는 건요. 사실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 통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해요. 통분. 이 통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분모를 같은 녀석으로 맞춰주는 걸 통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만에 하나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나오면 분모 값이 다른 상태죠. 분모를 같게 맞춰야 된다며. 그럼 분모를 같게 얼마로 써주시면 될까? 6. 그렇지. 6으로 쓰는 거야. 6으로 써주셨다는 건 2에다 얼마를 곱했다는 얘기? 3. 3에다가는 얼마를 곱했다는 얘기? 2. 그럼 분모에 어떤 값을 곱했으니 분자도 같은 값을 곱해줘야만 크기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여기가 3, 6, 여기 곱해서 얼마? 3 더하기 여기도 2개 곱해서 얼마? 6. 여기 2개 곱하니까 얼마? 그럼 이거 더하면 6분의 얼마? 7.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게 분수의 덧셈 기본 요령이에요. 덧셈 할만 하시겠어요? 통분이 뭔지 아시겠어? 이게 우리 쌤들이 이렇게 숫자로 나오면 그나마 좀 하시거든요. 근데 이 문자로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분의 b 더하기 c분의 d 이렇게 나왔어요. 이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렇지. 분모를 뭐로 만들어라? ac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얼마 곱한 거예요? 그럼 여기도 얼마를 곱해라? 얼마? 그래서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이거 더하기 이것도 ac로 만들었으면 여기다 a 곱한 거잖아. 그럼 여기다 얼마를 곱해라? 그래서 뭐가 된다? 그러니까 분모는 그대로 얼마를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위에만 bc 더하기 뭐라고 써주시면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이게 뺄셈으로 바뀌어도 똑같아. 만약 얘를 빼래요. 그러면 뺄셈도 덧셈이랑 똑같이 통분을 해서 두 개를 빼는 거니까 여기만 뭘로 써주시면 돼? 빼기로. 덧셈 뺄셈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 근데 곱셈을 보시게 되면 분수의 곱셈 예를 들어서 2분의 1 곱하기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2분의 3 이러면 얼마 될까요? 그치. 곱셈은요 통분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곱하는 거야. 밑에 거는 밑에 것끼리 위에 거는 위에 것끼리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ac분의 bd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거지. 단지 곱셈에서 뭐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약분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약분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2분의 4 곱하기 8분의 6 이렇게 할게요. 두 개 곱하려면 위아래 그대로 곱하는 거니까 8이 얼마 해주고 16하고 6, 4 얼마 해주면 24로 하면 이게 답인데 얘를 만약 2로 나눠봐요. 16이라는 걸 2로 나누면 얼마만 남죠? 8만 남고요. 위에 있는 24라는 걸 2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12가 돼요. 그럼 이걸 또 2로 나누면 얼마가 되지? 4가 되고 또 얘를 2로 나누면 6이 되죠. 그럼 또 2로 나눌 수 있네? 2로 나눴더니 더 이상 나눠질 수 없을 때까지 같은 수로 나눠가는 과정을 약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아래 똑같은 숫자로 나눠주는 게 약분인데 2분의 3으로 쓴 값이나 16분의 24로 쓴 값은 어떻다는 겁니까? 같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약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 약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노란색밖에 없네. 위아래로 나누어도 돼. 시작하기 전에, 계산하기 전에 그냥 나눠보세요. 2로 나누면 1, 2로 나눴더니 얼마? 2, 여기도 2로 나누니까 얼마? 4, 2로 나누니까 얼마? 3,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위아래만 되는 게 아니라 대각선도 가능해. 요거 2로 나누면 1이죠. 요거 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그럼 2하고 1 곱해서 얼마만 쓰고 2 쓰고 3하고 1 곱해서 또 얼마만 써도 이거예요. 약분은 위아래만 되는 게 아니라 어디도 가능하다. 대각선도 가능하다라는 거 아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덧셈이나 뺄셈에서 쓰는 건 누구였고? 통분이었고, 곱셈에서 쓰는 건 누구였다? 약분. 여기까지는 감이 오시죠? 돼요? 오늘 첫날이라 너무 무서운데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눗셈 갈게요. A분의 B 나누기 C분의 D라고 하는 나눗셈이 있어요. 근데 이 나눗셈은 두 가지가 있다고. 역수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다른 개념은 번분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알려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쌤들 4 나누기 2 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그치? 이게 2가 되는 거죠. 2. 그치? 이게 왜 2가 됐냐면 실제로 요 나누기라는 기호가 분수의 경계를 표현하는 기호랑 같아요. 그래놓고 뒤에 나와 있는 숫자가 분모가 되는 거야. 앞에 나와 있는 숫자는 분자가 되는 거지. 그럼 약분을 시킬 수 있으니까 1은 2, 2는 4 해서 1분의 2면 그냥 얼마랑 같다? 2랑 같다. 나눗셈은요, 요런 분수의 기호로 바꿀 수가 있거든. 그거를 그대로 써볼게. 그럼 예를 들어 A분의 B 나누기 C분의 D라고 한다면 요게 뭘로 표현이 된다? 분수. 그죠? 뒤에 있는 녀석이 뭐가 된다 그랬지? 분모. C분의 D. 그럼 앞에 있는 게 뭐가 된다고? 분자. A분의 B. 이렇게 표현한 거랑 모양이 같은 거야. 이런 분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걔가 번분수라고 해요. 번분수. 근데 번분수를 푸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자가 돼주시면 돼. 바깥의 것끼리 곱해서 분모가 돼주시면 되는 거야. 결국 무슨 얘기냐면 분수라고 하나 써놓고 안에 거 두 개 곱하면 얼마죠? 아이 미쳤네. 이게 바꿔 써놨네. 분모 분자인데 얘가 분모 얘가 분자. 안에 거 두 개 곱해서 얼마입니까? A분의 D. 바깥의 거 두 개 곱해서 얼마? B분의 C라는 게 얘의 결과가 되는 거야. 이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가도 돼. A분의 B라고 쓰시고 나누기였던 요 기호를 곱하기로 바꾸셔도 돼요. 나눗셈 할 때. 다만 곱하기로 바꾸면 요 뒤에 있는 녀석이 위아래가 바뀌어지는 거야. 위아래가 바뀌어서 쓰면 얼마로 쓰면 돼요? D분의 C로 쓸 수 있죠. 그럼 이제 곱하기니까 그냥 곱셈하면 얼마입니까? A D분의 얼마? BC. 그럼 요 결과나 요 결과가 어떻죠? 같아. 이렇게 위아래를 바꾸는 걸 뭐라고 할까? 역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수식의 나눗셈은 둘 중에 하나야. 번분수로 푸시거나 역수로 푸시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편하신 거 아무거나 하면 되고 우리가 교류라고 하는 걸 해석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번분수 형태를 많이 쓰기도 해요. 근데 꼭 이것만 안 쓰고 이렇게 바꿔서 쓰셔도 되는 거야. 설마 이런 거 푸는데 계산기 쓸 일은 없잖아. 딱 떨어지는 것들이니까. 그죠? 여기 이해되세요? 분수? 반응 좀 주시지. 자, 그럼 책에 보시면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예제 같은 것들 많이 써드렸는데 이거는 집에서 심심하실 때 한번 보시면 돼. 6페이지까지도 다 써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그냥 한 단계 뛰어넘어서 페이지 6쪽 잠깐 보겠습니다. 페이지 6쪽에 문제 1번이 ZS라고 하는 기호를 하나 주고 S 플러스 S분의 1 분의 S 곱하기 S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줬네. 거기에 곱하기 2하래요. 이 결과를 써놨어. 얼마가 나왔는지.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이런 게 이제 분수를 계산할 때 설마 단독적으로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만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 찾으셨어? 어디 있는지? 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거. 맞습니까? 자, 요거 한번 갈게요. 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거 그대로 이용해 볼게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이 분수식의 덧셈이죠. 그죠? 그럼 요 S라는 건 사실 분수로 표현하면 누구랑 같아? 1분의 S랑 같은 거 맞나요? 그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해 볼 거야. 더하려고 하면 분모를 똑같이 맞춰주는 무슨 과정이 필요하다? 통분. 통분하면 분모를 얼마로 쓰시면 돼? S로 쓰자.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한 거야? 1에다가?
그럼 여기도 얼마를 곱해야 돼? S가 두 개가 되면 보통 우리는 S의 제곱이라고 써요. 2S가 아니야. S 곱하기 S는 S의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 S니까 그대로 냅두고 얘도 그대로 냅두면 더하기 얼마? 1 쓰면 되는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얼마가 된 거죠? 1분의 S라는 거 맞아? 1분의 S 곱하기 S분의 1이죠. 분수식의 곱셈에서는 뭘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약분. 약분은 위아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어디도 가능하다. 대각선 이거 약분시키면 얼마만 남을까? 1. 1분의 1은 1이잖아. 같은 거니까. 그럼 여기가 1. 근데 이 1이라는 건 사실 누구랑 같은 거였다고? 1분의 1. 그럼 여기 무슨 분수 형태예요? 번분수네. 요 안에 것끼리 곱해서 얼마 만들어주고? 요거 안에 것끼리 곱하니까 그냥 S제곱 더하기 1. 바깥에 것끼리 곱해서 얼마 만들어주고? S를 했는데 거기 곱하기 누가 있었어? 2가 있었네. 그럼 요건 1분의 2죠. 그럼 밑에 거는 밑에 것끼리 곱하고 위에 건 위에 것끼리 곱하니까 S제곱 더하기 1분의 얼마가 답이 되는 겁니까? 2S. 이런 답 나오겠어요? 그럼 결과를 보자고 책에 써 있는 거. 결과가 S제곱 더하기 1분의 2S라고 나와 있잖아. 그죠? 방법은요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처음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푸는 거지. 사실 누가 이렇게 풀게 해서 딱 보면 바로바로 나오지. 하나 더 해볼까? 밑에 거. 문제 2번. 지금 풀어준 게요. 쌤들 나중에 시험 문제 중에 나오는 풀이 중에 하나가 될 거야. ZS라고 하는 녀석을 갖다 주고서 1 더하기 2S 더하기 S분의 2 분의 1 더하기 2S 곱하기 S분의 2라고 나왔네요. 자, 이것도 어차피 분수식의 덧셈과 곱셈이 혼합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밑에 거 먼저 할게요. 밑에 있는 거를 두 개를 더하고 싶은 거야. 두 개를 더하고 싶은데 얘는 이렇게 쓰면 1분의 1 더하기 2S랑 같아지는 거죠. 근데 분모를 통분해야 되니까 밑에다 얼마를 곱한 거야? S를 곱하면 위에도 얼마를 곱하라고? S를 곱해야 돼. 그러면 요거 그대로 써볼게요. 밑에 있는 거 S라고 쓰고 여기다 S를 곱하면 하나 곱해지고 하나 곱해지는 거 아십니까? 그럼 얼마가 된 거? S 더하기 2S의 제곱. 거기 더하기 얼마가 있다는 얘기야? 2가 있다는 얘기. 요 밑에 거 이해되세요? 돼요? 안 돼? 돼? 안 돼? 반응을 줘야 뭘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돼? 안 돼요? 돼? 아, 얘기 안 하면 그냥 갈 거야, 씨. 그럼 얘하고 얘를 뭐 하라고 했습니까? 곱하라고 했죠? 곱할 때는 통분을 하는 게 아니고 뭐였죠? 약분. 근데 나눠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그냥 곱하세요. 그래서 S분의 2에다가 1 플러스 얼마를 한 거랑 같습니까? 2S 한 거랑 같나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하나 곱한 게 분모, 요렇게 하나 곱한 게 뭐가 돼요? 분자. 그럼 이렇게 써보자. 그냥 다 곱하지 마시고 S라고 쓰고 내림차순이라고 해서 차수가 높은 것부터 많이 써요. 2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라고 쓴 게 요 두 개 곱한 거야. 그리고 위에 거 곱하려고 했더니 얘하고 얘 곱하면 얼마가 되고 2S 여기 플러스 얼마 쓰면 2S 써도 돼요? 그랬더니 S하고 S는 뭐가 될 수 있어? 약분. 그럼 결과를 봐봐. 뭐로 나왔나? 2S제곱 더하기 S 더하기 2분의 2에 2S 플러스 1이라고 결과 똑같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풀어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운 것만 잘 조합시키면 분수식으로 나와 있는 모든 방정식이 해결이 돼. 안타까운 건 이런 녀석은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산기에 넣을 수가 없어요. 숫자만 있으면 모를까 문자가 있으면 절대로 못 넣는 거야. 하나만 더 해드릴게. 그만하고 싶었는데 반응이 없어갖고 문제 3번 하나만 더. C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고요. D1분의 입실론 1S. 이거 입실론이라고 읽는데 나중에 알려드릴 거야. D2분의 입실론 2S. D1분의 입실론 1S 곱하기 D2분의 입실론 2S. 이렇게 생긴 걸 또 풀어야 된대. 그럼 밑에는 더하기고 위에는 곱하기잖아. 맞습니까? 밑에 거 더해볼까? 사실 이게 조금 업그레이드 된 버전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좀 원초적인 방법이고 실제로 여기다가 굳이 두 개를 통분해서 안 더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서 하시는 분들도 더 많을 거야. D1 곱하기 D2를 전체에 곱하는 거야. 여기에 한 번, 여기에 한 번. 그럼 곱셈이니까 뭐가 될 수 있지? 약분이라는 게 되죠. 그렇게 한번 괜찮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런 건 연습했으니까.
자, 그럼 이 식에다가요, 제가 만에 하나 D1, D2를 곱할 거라는 얘기고, 요 식에다가도 만에 하나 누구를 곱하겠다는 얘기일까? D1, D2. 왜냐하면 위아래 똑같이 곱해야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만약에 곱했다면 얘는 분수 표시해 주시고, 더하기나 빼기로 있을 때는요, 분배 법칙이라고 해서 한 번 곱하고 또 한 번 곱하고 총 2번을 곱하는 거야. 그 얘기는 일단 얘하고 얘를 뭐 해라? 곱해라. 그랬더니 D1, D1이 뭐가 되는 거야? 약분. 그럼 누구만 남을까? D2 남고 입실론 1, S라는 거 하나 남겠습니까? 그럼 이제 얘하고 얘를 곱할 거야. 그럼 또 누가 약분돼? D2가 약 남으니까 D1에 입실론 2, S라는 모양이 남겠지? 그럼 밑에는 해결. 위에는 D1, D2인데 가운데 있는 게 뭘로 돼 있어? 곱하기. 곱하기로 돼 있을 때는요, 아까 했던 것처럼 분배 법칙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한 번에 가는 거야. 얘를 곱해버릴 수 있잖아, 두 개를. 요거 윗부분 두 개 곱해버리면, 여기다 잠깐 써드릴게. 요거 그냥 곱해봐. 가로 안에 있는 것만 곱하면 D1, D2분의 입실론 1 S, 입실론 2 S 이렇게 된 거 맞아요? 그럼 이제 얘가 얘랑 바로 곱해진다고. 그러니까 바로 없어지는 거지, 얘네 둘이. 그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쓰자. 입실론 1이라는 거 있고 입실론 2라는 거 있는데 S가 몇 개가 있어? 2개. 근데 S 곱하기 S니까 뭐라고 쓰시면 돼? 그렇지. S제곱이라고 쓸 거야. 그런 다음에 약분이라는 걸 하려고 봤더니 똑같이 S라는 걸로 나눠 보겠다는 거지. 그럼 얘 S 나눠서 1, 얘도 S 나눠서 1, 얘 S 나눠서 S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답인 거야. D2의 입실론 1 더하기 D1의 입실론 2분의 입실론 1, 2S. 결과 확인해 보시면 똑같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방법은 되게 많아. 이건 한 단계 업해서 풀어본 거고, 실제로 쌤들이 많이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풀게 돼 있어. 근데 첫날 이거를 하면 좀 무리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쓸 건지 보여드린 거고, 처음이니까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 또 집에 가서 죽어라고 풀려고 하지 마시고 통분이 뭔지, 약분이 뭔지, 번분수가 뭔지 이런 것만 좀 기억하자고. 거기까지는 되세요? 좋아요. 7페이지 보시면 뭐 나옵니까? 지수 나오네. 지수 좀 볼게. 지수. 지수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들을 갖고 얘기합니다. A의 n승이다 라고 읽는데 요걸 보통 밑에 있는 수다 라고 해서 밑수라고 읽을 거고요. 요 위에 엎여 있는 것 같은 요런 수를 지수라고 불러요. 물론 이름은 많아요. 승이라고도 부르고 누승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단어는 필요 없어. 다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A를 n번 곱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결국 2의 2승 혹은 2의 제곱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2를 몇 번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2 곱하기 2가 되니까 얼마가 나올 거다? 4가 될 거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쌤들 많이 헷갈리는 게 얘야. 2의 3승, 얘는 2를 몇 번 곱한다는 거야? 그럼 2 곱하기 얼마? 그러니까 얼마? 그지? 근데 이걸 왜 맨날 나는 6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2, 3은 6, 이거 안 해?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10의 1승. 10을 몇 번 곱했다? 그러니까 그냥 얼마인 거예요? 10이 되네. 10의 2승. 그치? 10을 2번 곱하니까 얼마? 100 이렇게 갈 거잖아. 잘하시네. 4의 2승. 그래, 이러면 되는 거야. 이게 지수야. 근데 이런 걸 한번 해보자는 거지. 야, 10의 마이너스 1승. 그렇지.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건 10을 마이너스 1번 곱한다는 게 아니고, 사실 10의 마이너스 1승은 1분의 10의 마이너스 1승과 어떤 거죠? 같은 거 맞죠? 그러면 이 녀석은 분모 분자를 바꿀 수 있어. 10의 1승분의 1로. 마이너스였던 게 뭘로 바뀌어야 돼, 대신에? 플러스로 바뀌니까 결국에는 얼마가 된 거야? 10분의 1. 1에서 10을 나누면 우리가 좋아하는 소수 얼마? 0.1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지. 그럼 10의 마이너스 2승 이러면 얼마가 될까? 그렇지. 얼마가 될 거니까? 10의 2승분의 1이 될 거니까 100분의 1이 되는 거라서 0.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 2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줬네? 그럼 얼마가 될까? 그렇지. 2의 2승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승이 있으면 분모 분자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 다만 마이너스였던 부호가 뭘로 바뀐다? 플러스로. 그래서 얘를 얼마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 4분의 1 이렇게 쓴다는 거지.
요거 알 수 있겠습니까? 쌤,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분수했던 거에다 얘를 집어넣어 볼게요. 어? 좀 빠를 수도 있는데, 아니야, 쌤들 능력은 되실 것 같아. 예를 들어서 2의 2승분에 2의 3승이라는 숫자가 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분모는 2를 몇 번 곱한 게 되는 거고, 2번 곱한 게 되는 거고, 위에 있는 분자는 2를 몇 번 곱한 게 되죠? 3번 곱한 게 되네? 그럼 약분이라는 거 할 수 있다 그랬죠? 2로 나눌 거야. 2로 나누면 얘는 1, 얘도 얼마? 1. 또 2로 나누자. 얘가 1, 얘가 또 얼마? 그래서 2라는 녀석만 나온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이거 잘 봐봐. 2라는 건 2의 1승하고 어떤 거예요? 같은 거지. 그 얘기는 2, 3에서 2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돼? 그렇지. 이게 지수의 성질인 거야. 이 지수의 공식으로 써갖고 2의 3승 빼기 몇 승이 된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의 1승이라고 해서 결국 얼마의 답을 얻을 수밖에 없다? 2. 분수식이면 밑수가 같을 때 분모값에서 분자값을 어떻게만 해주면 돼요? 빼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10의 2승분에 10의 2승이라고 할 거야. 그럼 얘는 얼마일까? 1. 그치. 1이 돼야죠. 1. 아까 알려줬잖아. 분수식은 위아래 같으면 무조건 얼마? 1이야. 근데 이걸 굳이 이게 식으로 쓰래. 그러면 식으로 쓰라고 하면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뭐 하기로 했던 거죠? 빼는 거니까 굳이 쓰자면 10의 2승에서 2를 뺀 거지. 그럼 10의 몇 승이 되는 거야? 0승인데 어떤 수의 0승은 때려 죽여도 1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지수함수가 나와요. 그놈의 0승은 해도 얼마? 1인 거야. 10의 0승 해도 얼마? 1인 거야. 모든 수의 0승은 다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런데 요거 하나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0의 2승이라고 할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이제 좀 어렵나? 자,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10의 2승에서 10의 2승을 어떻게 한 거였죠? 뺐죠. 밑수가 같으면 상관없잖아. 그럼 그대로 가봐. 10이라고 써놓고 2라고 하는 데서 빼야 돼. 누구를?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10의 몇 승이 되는 거지? 4승이 되는 거지, 답은. 그게 어떻게 가는 거냐면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얘기해 줄게, 종합해서. 예를 들어서요, 쌤들한테 제가 2의 2승 곱하기 2의 2승을 하세요 라고 하면은 2의 2승이라는 건 2를 몇 번 곱한 겁니까? 2번 곱한 거에다가 곱하기 또 2를 몇 번 곱한 거. 2번 곱한 거니까 총 2를 몇 번 곱했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곱셈으로 있을 땐 두 개를 어떻게 한 거랑 같아? 더한 거랑 같아. 그러니까 10의 2승 곱하기 10의 3승 이러면 10의 몇 승 되겠어? 5승이 된다고. 그죠? 그럼 만약 10의 2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쓰면 그렇지. 10의 마이너스 몇 승? 1승이 되는 거야. 1승이. 곱할 때에는 무조건 뭐 해주면 되고 두 개를 더하는 거야. 지수승을 더하는 거고 나눗셈일 때는 지수를 어떻게 해주면 되고 빼주면 되니까 얘를 공식으로 만든 애들이 얘야. A의 N승 곱하기 A의 M승이라고 하면 A의 뭐라고 하면 될까? N 플러스 M승 이렇게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A의 M승분의 A의 N승이라고 쓰면 얘는 어떻게 쓰면 돼? A의 N승 마이너스 M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결국 아까 우리가 밑에 있던 녀석이 위로 올라갔을 때 부호가 어떻게 되기로 했었지? 바뀌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잠깐만 이쪽이에요. 요 밑에 있던 녀석이 위로 올라간다고 치면 위에는 지금 얼마가 그냥 있는 거고 10의 2승이 있는 거고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2였던 게 얼마가 된 거야? 플러스 2. 그럼 이렇게 두 개 곱하는 거니까 두 개 뭐 한 거랑 같은 거였지? 그래서 얘랑 똑같잖아. 그럼 방법은 되게 많아요. 공식이라고 지들이 만들어 봤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쌤 이런 건 어떻게 될까? 2의 2승에다가 가로에 전체 3승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이 얘기는 2의 2승을 총 몇 번 곱했다는 얘기죠? 3번. 그럼 2를 2번 곱한 게 몇 번 곱해줘야 돼? 그럼 2를 몇 번 곱한 거야? 그럼 이걸 만들려면 2의 몇 승이라고 쓰면 돼? 결국 두 개를 뭐 하는 얘기지? 곱하라는 얘기니까 이것도 문자로 써서 A의 N승 전체의 몇 승? M승 이러면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NM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정도만 알면 쌤들 기능사 따는데 문제가 없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건 뭐냐면 A의 0승이 A인가 1인가 이런 게 헷갈리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1승분이 10인가 10의 마이너스 1승인가 10의 2승인가 이런 게 헷갈리는 거라는 거지 기본이. 그것만 좀 잡아주시고 그런 건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막 주저리 떠든 게요. 책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죄다 떠든 거예요. 하다 보니 다 떠들었어. 7페이지에 보시면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있습니까? 7페이지에. 그죠? 그거 지금 다 설명드린 거잖아. 넘어가 보시면 예제라고 나와 있는데 위에 있는 건 쌤들 심심하실 때 집에서 보시면 되고 저랑은 밑에 있는 기출연습 문제 한번 해볼게요. 아까 거보다 더 쉬워 이제는. 그러니까 보시면 문제 1번에 9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뭐가 돼 있나? 1의 제곱분에 뭐라고 써 있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써 있습니까? 자, 이것도 하실 때 보시면 1의 제곱이라는 건 그냥 얼마가 되죠? 1인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 처음이니까 그냥 다 써볼게요. 결국 얘는 9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1 곱하기 10의 몇 승이란 얘기랑 같아? 마이너스 6승이랑 같잖아. 그럼 숫자 요 녀석하고 요 녀석 곱하면 얼마입니까? 9가 되고요. 이제 얘네만 보자. 10의 9승에다가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얼마가 나온다 그랬지 아까? 그렇죠. 왜? 9하고 마이너스 6을 뭐 할 거니까? 더하는 거니까. 이게 답인 거죠. 그래서 어떤 놈은 9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할 거고 어떤 놈은 이거 결과가 얼마니까? 9천이라고 할 거고 그건 이제 나온 거에 따라서 찍어내시면 되는 거잖아. 2번 문제 가볼까요? 2번 문제 보면 또 분수로 나왔네. 2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의 2승분의 4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10의 4승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요. 요거 먼저 해볼게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거 먼저 하면 10의 몇 승 돼요? 밑에가? 좋아요. 일단 2 있었고 10의 몇 승이라는 얘기지? 5승. 그럼 위에 또 4 있었으니까 그냥 두고 얘네 둘하면 10의 몇 승입니까? 9승 이렇게 돼요? 그죠? 9승이죠? 그럼 2하고 4하고 약분이 되잖아. 2로 나누면 1, 2로 나누면 얼마? 그럼 얘는 일단 2가 하나 남아있는 상태지. 그리고 나서 얘만 볼 거야. 10의 5승분의 10의 9승 이 부분만 생각하면 얘는 10의 9승 곱하기 10의 몇 승이란 얘기랑 같다? 그렇지. 마이너스 5승. 그래서 결과가 얼마로 나야 돼? 10의 몇 승?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이 된다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풀기 싫으시면 아싸리 문제에서 여기서 봐보세요. 3하고 2하고 곱하면 여기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지? 10의 5승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10의 5승하고 10의 5승 약분이 되겠죠? 그럼 요거 두 개만 약분하면 얼마야? 2 곱하기 얼마 남아있어? 똑같잖아. 뭐 방법은 되게 많다니까.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먼저 갖고 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 더 볼까요? 3번. V가 9 곱하기 10의 9승에다가 곱하기 하기를 2의 제곱분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2의 2승이라고 하면 얼마죠? 4. 그럼 이 사랑 요 사랑 뭐가 될 수 있어? 약분이 가능한 거 맞습니까? 그럼 일단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 그럼 숫자 9하고 2가 남았네. 곱하니까 얼마? 18이라고 하나 써주시고 10의 9승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이야. 3개가 남는데 3개 다 밑에 있는 밑수가 얼마로 같아요? 10으로 같죠. 10으로 다 10으로 밑수가 같잖아. 그럼 밑수는 그대로 쓰자고. 그래놓고 곱하기니까 전부 다 뭐 해야 하라는 얘기야? 더해야 돼. 그럼 이것만 하면 돼. 9 더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6 하면 얼마일까?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3.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2. 거기에다 9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3. 맞아요? 안 어렵죠? 지금 쌤들이 알게 모르게 1, 2, 3번 푼 게 뒤에서 다 똑같이 나올 거야. 이렇게 식으로. 자기약 파트 가면 다 나오게 돼 있어. 5번? 4번? 4번 하나만 할까? 4번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라고 써놓고 가로 열어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아니네. 그냥 3승이네. 3승 전체에 뭐로 돼 있습니까? 제곱. 야, 이거는 계산기 없으면 못하네. 괜히 썼네.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얼마로 돼 있어요? 오. 자, 우리 분명히 시간만 있으면 다 한다. 계산해서 곱하기 얼마 나중에 하면 되니까. 8.85 하면 되죠?
근데 제가 이거 4번하고 5번도 아마 이런 거 써 있을 거야. 5번도 8.85 써 있지. 이걸 왜 써드렸냐면 계산기 갖고 계신 분 이거 그대로 눌러보라고. 손으로 하실 때는 지금 우리가 했던 방법으로 하시면 돼. 근데 계산기 아까 제가 써드렸던 거 있으면 요 모양을 그대로 계산기에 누르시면 답이 나와. 손으로 못하는 게 아니야. 이 8.85라는 게 사실 뭐냐면 여기 써있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아까 쌤들 요렇게 생긴 모양 본 적 있죠? 입실론이라고 읽었던 거. 실제로 자기학 파트에서는 얘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유전율이라는 의미로 불러줘요. 그래서 이게 입실론 제로라고 해서 진공시 유전율 값을 뒤에 가면 배우시는데 이 녀석의 크기가 고유값이라고 해서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러퍼미터라는 어떤 고유한 값을 가자. 그게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런 식의 숫자가 나와버리면 손으로 계산하기가 껄끄럽다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지? 그래서 기본적인 건 손으로 하지만 이런 게 나오면 반드시 뭘 쓰는 게 좋다? 계산기를 써라. 그래서 계산기 쓰실 때 집에 가셔서 한번 눌러보시고 아, 나 계산기 쓰는 거 모르는데 안 눌리는데 결과 안 나오는데 이러면 저한테 갖고 오셔야지. 그래서 내가 한번 눌러드릴 거 아니야. 계속 따라 누르셔야 돼. 이론이라는 건요. 문제 푸는 게 다예요. 문제 푸는 게 다라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재밌어. 근데 문제가 안 풀리면 더럽게 재미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풀리려면 반드시 계산기를 쓰셔야 돼. 제가 기사반 수업을 하고 산업기사반을 수업할 때도 보면 한 달 동안에 회로이론이라는 과목을 끝내는데 한 달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계산기를 안 눌러보신 분이 있어. 계산기를 여기서 팔았거든? 학원에서 샀어. 근데 아직 뚜껑도 안 열어본 거야. 그거 왜 사 그럴 거? 샀으면 눌러봤어야지. 반드시 누르시고 흥미를 느껴야만 이게 재밌어요. 몰라. 우리 쌤들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쌤, 저는요, 저 공학이 이쪽, 전기 쪽을 전공한 게 아니라 내용도 모르겠고, 용어도 모르겠고, 수학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거 못하겠네요. 그럼 학원을 끊고 나가. 그러면서 왜 여기 앉아있냐고. 이건 못하니까 학원을 오신 거잖아요. 이게 다 해결이 돼요. 내용 필요 없어요. 쌤들한테 지금 기술사 공부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기능사 공부하라는 거고 산업기사 공부하라는 거잖아. 내용 모르면 어때요? 왜? 문제만 풀면 그게 장땡이야. 문제 다 외워놓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안 되시는 분은 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하실 거고 10이면 7 이상이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근데 난 이게 좀 싫기는 해. 강사된 입장에서. 그래서 난 이렇게 할 거야. 끝까지. 쌤들이 선택하기 나름이죠. 용어? 용어 모르면 어때요? 강사가 다 알려주는데 강사가 다 써주잖아. 입실론제로 유전율 썼잖아. 읽는 거 내가 읽어봤잖아. 입실론. 그럼 쌤들은 그걸 계속 되뇌이는 거야. 그럼 모이면 용어가 되는 거고. 수학 못하면 어떠냐고 맨날 다 해주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 그럼 계산기 쓰시면 되지. 전기 자격증 따는 건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데 막 어렵다고 소문들이 이상하게 나가지고서 내가 씨 자기들 땄다 이거지. 자기 땄으니까 어려워 이렇게 소문을 내야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덤빌 거 아니야. 근데 뭐 그 사람들은 나랑 뭐 다르나? 자기들이 나보다 먼저 하고 났던 거 그거밖에 더 있겠어? 별것도 없습니다. 9페이지 넘어가시면 뭐 나와요? 아, 좋아요. 이거 잠깐만 보고 쉴게요. 제곱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제곱근이라고 하면 또 쌤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 이거랑 같은 말이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 있어. 이거 뭐라고 읽죠? 그렇지. 이렇게 쓰면 다 알아. 루트 이꼴 제곱근이야. 루트를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고 제곱근은 특징이 뭐냐면 지수승이 분수인 수를 뜻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쌤들이 학창시절에 루트 4라는 녀석을 풀어라 라고 문제를 내면 대부분 우리 쌤들은 4는 2의 제곱, 완전 제곱이라고 불러서 얘하고 얘가 없어지니까 얼마다? 2다 이렇게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안 배웠어요? 이렇게 안 배웠으면 제대로 배운 거고 이렇게 배우셨으면 사기당한 거야 다. 이게 왜 사기냐면 사실 루트 4라고 하는 녀석을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얘는 2의 루트 4라는 녀석과 같은 거예요. 요 앞에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으면 2라는 수가 숨어 있는 거야. 이걸 언급을 안 해줘.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에서 처음 나오는데. 그래서 얘가 2의 루트 2의 제곱이라는 수랑 같아지는 거지. 4는 2의 제곱인 건 맞잖아. 그래서 얘가 분모가 돼. 그럼 어떻게 분모가 되느냐? 2라는 녀석의 분모 얼마 분의 2분의 분자 얼마?
2가 돼서 2분의 2면 얼마죠? 1. 1이잖아. 2분의 2면 1이잖아. 2분의 2. 1. 그래서 2의 1승이니까 그냥 얼마가 된 거야? 이렇게 배웠어야 되거든. 원래 이게 맞는 건데 이걸 안 가르쳐 준 거야. 왜 안 가르쳐 주냐면 이렇게 가르쳐 주면 또 개겨요. 쌤 그러면 2 루트 2랑 2의 루트 2랑 같은 거냐? 이거 어떻게 같나? 당연히 다른 거지. 얘는 큰 수고 얘는 작잖아. 숫자 자체가 다르잖아. 그죠? 같을 수가 없죠. 얘는 그냥 얼마라는 뜻이고 그냥 루트 2란 뜻이야. 그냥 루트 2. 이거는 그냥 누구랑 같은 거고 루트 2랑 같은 거고요. 얘는 2라는 게 바깥으로 나간 거잖아.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 루트 8이 되겠지. 루트 8이어야만 8 곱하기 얼마가 돼?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얼마가 된 거고. 맞아? 그럼 요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이거 바깥으로 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2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루트 2랑 루트 8이랑 설마 가까웠어? 다르지. 같을 수가 없어. 근데 이게 헷갈리니까 중학교 때 그냥 편하게 윗방법으로 알려주는 거야.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이걸로만 해도 틀릴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삼각함수라는 걸 나중에 공부하실 건데 쌤들에게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생긴 거 보신 분들 있을 거야. 근데 내가 푼 결과가 얘인데요. 객관식 문제 4개 중에 보기 4개 중에 이게 없을 때가 있다고. 이게 없다라는 건 이건 누구랑 같은 거냐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2분의 1승이란 녀석이랑 같은 값이야. 왜? 여기 얼마가 숨어 있는 거니까? 2가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제곱근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뭐 중학교 다닐 때처럼 루트 18이 얼마냐 루트 24가 얼마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참고로 알아야 되는 건 있지. 이거 알고 있으면 좀 빠르다는 거야. 루트 2는 약 얼마 정도? 1.414 얼마 이렇게 가는 무리수라는 거. 루트 3 정도면 얼마 정도 된다는 거? 1.732 얼마 이렇게 간다는 거. 못 외워도 되죠. 왜? 계산기 쓸 거니까. 근데 계산기 나올 때마다 루트 3 눌러보고 나올 때마다 루트 2 눌러보면 어느 순간 외워진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그 3번이라고 해서 제곱근의 기본 계산이라는 거 있는데 이것도 문자로 쓰면 잘 많이 헷갈려 하셔요. 제가 그래서 미션 하나 드려볼게. 예를 들어서 루트 3 더하기 루트 2라는 걸 1번 2번이 루트 3 빼기 루트 2라는 거 2번 3번이 루트 3 나누기 루트 2라는 거 3번 4번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2라는 거 4번 4개를 주고요. 그냥 제 임의대로 얘는 루트 5 너는 루트 1 너는 루트 2분의 3 너는 루트 6 이라고 썼어요. 그럼 4개 중에 맞는 게 있을까? 아니면 다 맞나? 혹은 다 틀렸나? 다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틀린 거야. 2개는 틀려요. 더하기하고 빼기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곱셈과 나눗셈은 돼. 왜? 앞에 얼마가 없는 수로 같은 거야. 2 같은 게 없는 거면 묶어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덧셈은 왜 안 되냐면 루트 3이라는 게 약 얼마라 그랬죠? 쉽게 가자. 1.7이라고 가정할게. 약 루트 2라는 건 얼마라 했지? 1.4 그럼 2개 약 더했더니 약 얼마 나와? 3.1이 나오지. 그럼 3보다 큰 수지. 근데 3이라는 건 루트로 표현하려면 루트 몇이 돼야 돼? 그렇지. 루트 9. 루트 9가 돼야만 얘가 3 아닙니까? 3, 3은 9니까. 근데 얘 루트 5밖에 안 되는데 설마 3이 되겠어? 집까짓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같을 수가 없지. 그죠? 여기서 끝난 거야 실은. 루트 3 더하기 루트 2에서 게임은 끝난 거라는 거지. 만약 우리가 얘를 알고 있었으면 요걸 더한 게 답이 될 거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막 되새겨 보세요. 중학교 다니실 때 제 기억에는 수학책이 약 요만 했었어. 조금 했었다고. 일반 교과서보다 수학책은 왜 작았어? 아닌가? 요즘은 똑같나? 저 때는 작았거든요. 근데 이 책 맨 뒤에 보면 루트표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루트표를 보고 그 루트를 따라갔다고 막 이렇게 따라가갖고 거기 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막 따라가면서 공부했어. 왜? 이런 거 다 못 외우고 있으니까. 나만 그렇게 공부했나? 저 시골에서 배워가지고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요게 틀리다는 것만 아시면 돼. 1번하고 2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밑에 건 돼요. 단 여기 있는 숨은 숫자들이 어떨 때?
같을 때만. 만약 이게 3이야. 이렇게 3돼 있고 얘가 없어.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여기가 똑같이 3으로 돼 있으면 여기다 얼마를 써서 똑같이 만들면 돼. 3 이렇게 묶어서 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안 나와. 여기까지는 안 나오고 없는 것들이 나올 거야. 쌤들한테는 없는 것들. 그런 얘기가 제곱근의 기본 성질이라고 해서 10페이지까지 있는 거고. 좋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유리화부터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잠깐 쉬도록 하죠.